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은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맺은 더불어민주당 이런 주제로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지금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4번째 시간에는 한나라당이죠.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 11월 3일 날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시간에는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 산하에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 또 2015년에 중국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 산하에 자하을 학회라는 그런 곳하고 또 MOU를 맺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우리는 종국 주사파, 민주당 세력이 불법적으로 끌어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사드를 배치하니까 2016년 1월 달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까 2월 5일 날 시진핑이 전화가 왔습니다. 시진핑이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 그거 위험한 건데 굳이 하셔야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는 중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대비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3월 달에 갑자기 김무성 의원이 그때 당대표였죠. 이번에 공천 심사 난 도장 못 찍어 하면서
도장 들고 나르샤 부산 영도다리 위로 뭐 도망을 갔다. 뭐 그때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 그래가지고 뭐 그 해 선거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무성 의원 쪽에서 중국하고 무슨 빅딜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이 전화를 하고 나서 그거 위험한 일이다 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 기반이었던 그 총선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달에 중국 외교부가 소국은 대국한테 저항하면 안 된다. 그럼 뭐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다. 단교에 준하는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다. 뭐 그런 발표를 하였고 3월 4일 날은 보니까 중국의 해병대가 비상대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그 당시에 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3개가 한반도 북한을 북폭을 하기 위해서 전진 배치되어 있었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해병대가 한반도로 넘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군사적 옵션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원진 의원이 처음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감옥 가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또 이제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 한나라당의 그런 친중 세력들 그리고 민주당의 친중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작을 했는지 그리고 다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3만 원씩 주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불러들였다는 것도 저희가 또 자료들을 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JR 노조, 공산주의 노조도 다 불러들이고 뭐 그 외에 민노총, 뭐 가톨릭 신부님, 소녀님들, 뭐 신자들 그리고 등등등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은 다 동원을 한 거죠. 그리고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콘서트를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콘서트 보러 왔는데 콘서트 보러 와가지고 밤이니까 촛불 들고 했는데 사진 기사에 보니까는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모든 친중파들은 다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큼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캠프에서 2017년 5월 4일 날 국회의원 그 회관 거기서 이제 탈북자들 모아놓고 지지 뭐 선언 이런 거를 하면서 그 봉황코인 로스차일드가가 중국에 세운 봉황코인 교환증을 나눠줬습니다. 거기다가 신분증하고 스폰서가 누군지 써내면 150만 원 상당을 교환해주는 그런 교환증을 나눠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부정선거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 어떠한 정치인들이나 보좌관들도 모른 척했다. 알고 보니까는 그 전에 다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MOU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속았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다 모른 척하는 이유가 알만하다. 중국 공산당하고 둘 다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공산당과 업무협약을 맺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혁명당은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 앞전에도 단 1원도 받은 바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함께 손잡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혁명당이 유일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의 군 관계자, 국무부 관계자, CIA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지난 일요일입니다. 어제죠.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 강행 해가지고 대부분은 비대면 준수.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도 정확하게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양메리 그 우리 통역하시는 그 양메리 간사가 또 막 계속 춤을 추는 그런 영상도 나오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 강제는 위헌이다. 이 사랑제일교회의 이런 뭐 이야기가 목소리가 그대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성 한국헌법학회 고문님이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정부가 통제를 하고 하는 거는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원칙을 국가가 위반했다. 따라서 전면 금지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인정 못하겠다. 자체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여과 없이 다 나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아니 우리는 자가진단 키트 사는데 한 주에 한 500만 원씩 든다. 목사님이 사두셔서 우리가 다 그 자가검진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변호인단 대표들이 나와서 못 들어가게 해서 현장 진입은 못한 상태다. 그리고 정부하고 시의 합동 점검은 거부했고 서울시는 이제 운영 중단을 검토하겠다. 뭐 양측의 입장이 공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 교회 90% 이상이 비대면 예배를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 교회 관계자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동참해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리 목사님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 하시다 보니까 뭐 말 실수를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목사님이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그 서울시의 90% 이상이 현장 예배를 안 드린대요. 성경에 현장 예배 드리라고 돼 있어요. 드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현장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장 예배를 못 지키는 목사님들이 목사입니까? 사업가입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현장 예배를 사수 못하면은 그거는 목사님이 아니고 사업가고 비즈니스맨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목사님들이 현장 예배 안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지금 준수한다고 감옥까지 가겠다고 하고 싸우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한테 무슨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온갖 막말, 폭언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 겁이 나서 자기들 싸우다가 감옥 갈까봐, 다칠까봐, 자기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들이 나가면은 돈줄이 떨어지니까는 그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면서 야 합치자고 하니까는 거기는 뭐 목사님 발언이 어쩌고 저쩌고. 비겁한 변명이죠. 현장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그건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는 그 가톨릭 사제들의 그런 비행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목사님들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금지된 대면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사기 국민 말살 방역 불복종하겠다 등 이 우리 교회 그 사랑제일교회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혁명당 정부 코로나 방역 8.15 집회 중지가 목적이다. 그리고 여기 댓글에 보면은 댓글들이 전부 다 우호적인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코로나 가짜지, 야 교통사고로 4,000명 죽는데 코로나로 3,000명 죽었어, 1,300명 죽었어. 그러면 자동차를 없애야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야
노조는 8,000명 모여도 되는데 교회는 야 4,000명도 안 되고 나오나는 4,000명 모여도 아무 말 못하면서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기사마다 어마어마하게 달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언론사들이 야 이거 문재인 정권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기사를 잘못 썼다가는 자기들이 완전히 언론사로서 매장이 당하고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MBC는 뭐 시청률이 0.7% 나온다고 합니다. 1%가 안 나온대요. 적자가 뭐 2천 뭐 몇백억이라면 그거 문 닫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조금은 이제 정상적인 기사들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많이 고무적이죠. 이거 싸우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야, 그 현장 예배 30%만 열어주겠다. 30%만 허용해주겠다 하고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저 문재인 아저씨는 그 방광염인가요? 바지에 오줌 찔끔찔끔 쌉니까? 바지에 오줌을 찔끔찔끔 지리는가요? 아이, 그냥 시원하게 싸세요. 아니, 왜 30%야? 그 저기 공연하는 거는 4,000명씩 열어주면서 왜 30%입니까? 다 열어주면 되지. 지하철은 그러면은 30%만 태워야지. 버스도 30%만 태워야지. 택시는 요즘에 6시 넘어가면은 3명 이상 안 태워준 다음에 2명 태워준 다음에 그러니까는 전라도 광주 출신의 택시 기사님이 전라도 사투리를 걸쭉하게 문재인을 욕을 하시더만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합시다. 말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재인 정권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벌거벗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 정신병자죠. 자, 저 국민혁명당은 100% 대면 예배, 현장 예배 100%, 현장 예배 100%를 주장하는 거지 30% 쇼부 안 칩니다. 딜 안 칩니다. 아예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 자, 국민혁명당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국민혁명당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온라인 그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입증, 오프라인 가입 원서, 입당 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혁명당 지지율이 30%라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윤석열, 최재형 어느 당으로 가야 할까요? 하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12만 명이 투표를 참가했는데 61%가 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당은 9%, 그리고 국민혁명당 정광훈당이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할 때 뭐 1,000명 안팎으로 조사하고 이게 아니고 12만 명, 저기는 다 보수층들이 보는 그 매체 아닙니까? 12만 명 투표해가지고 30%를 지지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크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가 집권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1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지킬 능력이 있다가 40%, 지킬 능력이 없다가 60%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층의 60%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국민혁명당을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시면은 당원을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그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겠죠. 제정신 차리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을 진짜 사랑하시면은 거기는 공산당,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으로 당을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맺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2018년 1월 12일 날 중국 당국이 기독교 교회를 폭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야, 탈레반이 석굴 파괴하는 거하고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크레인으로 집어내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목사님을 그냥 체포하고 공안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야 이 교회 못 부순다 나를 죽여라 하니까 불도저로 목사님을 저 밀어가지고 생매장 한 거예요. 생매장. 어떤 사진 보면은 모래 속에서 흙 속에서 손만 삐쭉 나와 있어요. 저렇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그래서 그런지 우한 폐렴이 생겨가지고 우한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계속 지금 우한에 비 오고 있죠. 홍수 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2017년 12월 3일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고위급 대회에 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요.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공산당 그 대회에 가서 이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기조연설을 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같은 공산당 계열이라고 봐야죠. 저기가 어디 세계 정당 고위급 대회입니까? 미국의 민주당 왔나요? 미국의 공화당 왔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참여했습니까? 전부 다 독재국가에서 참여했죠. 그러면 국제공산당 대회죠. 국제코민텔은 국제코민텔은입니다. 자, 민주연구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가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그 정책 짜고 뭐 애들 교육시키고 뭐 그런 곳이죠. 거기하고 이제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2019년 7월 10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100주년 축하한다고 청와대에 계신 그 문씨 아저씨가 중국한테 뭐라 축하합니다 하고 아니 축전을 보내는데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30만 명이 저기 압록강을 넘어서 6.25 때 넘어왔죠. 그런데 축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맞다는 거죠. 김정은이도 중국 중공 100주년 열렬한 축하 이렇게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한다는 문 대통령과 중국 공산주의 청년 공청단이죠. 공산주의 청년단과 관계 맺는 민주당. 저기 청년들이 또 공청당 애들, 중국 공산당 청년단 애들하고 또 무슨 활동을 같이 하고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이 완전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전을 보냈는데 이게 중국 인민일보에서 소개를 했는데 베트남, 라오스, 북한 이런 나라들을 최우선적으로 소개를 하고 19번째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24개 국가 중에서 19번째로.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저기에 그 참가한 축전을 보낸 나라들을 보니까요.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세네갈, 르완다, 남수단, 알제리, 시리아, 수단, 사모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엔티가바부다. 이건 어디입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그루지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나라들, 정말 이 독재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이 저개발 국가들 이런 데서만 중국한테 다 성명서 보내고 축하합니다. 왜? 먹을 게 생기니까 거기서 또 뇌물 받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런데 콩고물 떨어지니까 저런데 축하합니다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중국 공산당한테 콩고물을 받으십니까? 왜 저기다 저런 걸 보냅니까?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콩고물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왜 저런 중국한테 콩고물 받는 애들한 뇌물 받는 애들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냐는 거죠. 그렇게 저런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뇌물을 받는구나 하고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뭔가 뇌물을 받는구나 하고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저 대표적인 중국에서 그 밥 빌어 먹는 거지 국가 아닙니까? 그 왜 대한민국의 민주당인데 저는 독재 국가 애들하고 같이 놉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많은 이제 보수에 계시는 분들이 보수층들이 야, 그러면 역시 국민의힘은 힘을 믿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맺은 국민의힘, 이건 한나라당입니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가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는 2009년에 맺은 MOU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 당 국민의힘이 MOU를 맺었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공산당하고 업무 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념이 틀린데, 사상이 틀리고, 노선이 틀린데, 남쪽으로 가는 애들하고 북쪽으로 가는 애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자고 거기다 사인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보시면 2009년 11월 3일 날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교류 협력을 맺었습니다. 이게 장광근 사무총장인데 이분 가톨릭 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원희룡 지사 블로그에서 캡처를 떠온 건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관한 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서는 언제 쓰시는 겁니까? 우리 장기매매 각서, 신체 포기 각서, 이건 노예 문서에다가 각서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업무 협약은요, MOU는요, 업무 협약 이런 식으로 쓰지 저런 식으로 각서라고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인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꼬리를 잡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저렇게 각서라고 신체 포기 각서 써주듯이 각서라고 써줬다는 거는 저거는 상당히 큰 약점이 잡혔다는 거죠. 뭔지는 모릅니다. 그게 여자를 받은 건지 아니면 뒷돈을 받은 건지 뭘 받은 건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신체 포기 각서 같은 저런 노예 문서에 서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는 양당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쭉 있습니다. 양당은 자주 독립, 평등, 상호 존중, 교류 협력, 상호 내부 업무 불간섭. 아니 약점 잡고 간섭하지 간섭 안 하겠습니까? 자, 2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의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저런 문장에다 서명을 한 겁니다. 인적 교류, 정책 교류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마지막에 보시면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거는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이런 정책 MOU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업무 협약 MOU라는 거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늘 만나가지고 야 우리 오늘부터 첫날이야. 오늘 우리 내일부터 우리 사귀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일 자고 일어나니까는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둘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사귄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인가?
그러다 보면 둘 다 연락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어저께 사귀기로 했으니까 영화 보러 가자. 그래 하고 이쪽에서 그래 뭐 가자. 그러다가 사이좋게 지내다가 손잡고 뭐 키스도 하고 그러다가 딴딴따단 결혼하는 거죠. 그래 하다가 중간에 아예 안 되면 야 뭐 내 도저히 너하고 안 맞아 안 돼. 뭐 아니면 내가 유학을 가니까 너 안 되겠어. 헤어지면 끝나는 거죠. 왜? 결혼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업무 협약서고 MOU인데 저기는 각서라고 했고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쌍방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어마어마하게 뇌물을 먹었거나 어마어마하게 뭔가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그 중국 공산당한테 완전히 책을 잡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말을 빙빙 돌려야지 고소고발 안 당한다 하더라고. 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원문을 보시면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간 당사국에 통보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 비준 도장을 땅땅땅 찍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한 1년 야, 내 너하고 안 살아. 우리 이혼해 하고 통보하고 나면은 1년 후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한나라당에서 맺은 거는 저건 노예 문서죠. 이거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습니까? 자,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맺은 여의도 연구원, 이것도 국민의힘입니다. 2015년 12월 2일 날 중국 차하얼 학회의 공식 초청으로 여의도 연구원 관계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베이징으로 갑니다.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 1대1로 정책 협력 방안, 그 중국 1대1로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 그거 논의하고 온 겁니다. 가면은 뭐 저녁에 뭐 술도 한잔 할 거고 노래방 갈 거고 하다 보면 취해가지고 뭐 쓰러지고 하면은 그 저기 씨앗 심기 뭐 이런 거 공작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쟤들은 뭐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애들인데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업무 협약서에 보시면요, 뭐 쭉쭉쭉 상호 협약, 뭐 상호 교류, 인적 교류 있는데 1조 협약의 목적을 보시면 한중 간의 중앙 정책, 전략, 비전,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아니 중국 공산당하고 뭘 공동으로 연구합니까? 그리고 2조 협력 분야,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정.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이 아니고, 야, 한미 동맹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중국하고 한중 동맹 맺자, 중국하고 같이 놀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보 같은 놈들이 한나라당에도 그 당시에 서울대 나온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 그 법대 출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보 같은 놈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저기다 다 서명을 해준 거예요. 저기다 서명 그냥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뭘 챙겨 먹었겠지. 국민들을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저 문구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문구들로 돼 있지만은 우리보다 힘센 사람하고 조폭하고 구두로 약속해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저기다 서명했으니까는 저거 이제 계속 지켜야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뭐 윤석열이 그 후보가 들어가든 뭡니까 최재형 후보가 들어가든 그 사람들 다 중국 공산당 그 소나기에서 놀아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각종 정책들이 이상하게 사회주의 정책들이 나온다. 왜 이상하게 친중 정책들이 나오지? 왜 이상하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반박을 못하지? 왜 색깔이 똑같지? 알고 보니까 둘 다 중국 공산당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차하얼 학회의 설명을 보면 아주 그냥 단순한 학회로 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에서 차하얼 학회를 딱 쳐다보니까 추거홍 전 주한 중국 대사가 저기에 수석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고
뭐 1대1로 연구하고요. 저 2009년에 창립됐네요. 2009년에 창립돼가지고 그럼 2009년에 바로 한나라당을 곡낀 거네요. 창립하자마자 한나라당을 먼저 먹이로 삼은 거네.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스파이 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자 차항을 학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개최한 행사 53개 중 40여 개를 한반도 문제에 집중했다. 비공식 회의, 싱크탱크 교류, 양국 지방 정부 간 협력 등 아니 중국의 외교부 산하의 그런 싱크탱크 정책연구원이 왜 양국의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뭐 양국 교류를 저런 거를 추진합니까? 이 뭡니까? 촛불 집회에 중국 유학생들 많이 나왔죠. 전국에서 다 데모 일어났죠. 전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 다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왠지 이런 공로로 인정받아 그 중국 정협 뭐 인사위원회 뭐 부주임 차관급이네요. 겸 차을 학회 회장, 차을 학회 회장이 중국의 차관급이네. 하여튼 이 사람이 또 저기 훈장을 받았대요. 대한민국 훈장.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 차을 학회가 보니까 북한 교수도 또 연구원을 위촉합니다. 그래 되면요, 이 차을 그 학회를 매개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그 여의도 연구원,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또 북한 공산당은 누구하고 연결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주라고. 그게 돈 드는 거냐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사람 우리 국민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도 표가 안 됩니다. 표가 안 돼서 그러더라고. 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기 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엮여 있으니까는 진짜 맞아 죽을까봐 거기서 뭐 공천 탈락될까봐 그래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공산 폭동이라고 알지 않느냐고 말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알긴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말하지 말아야 했대요. 그런 거 언급하지 말라고 했대. 표가 안 된다고, 표 깎아먹는다고, 괜히 분란 일으킨다고. 왜? 북한 공산당하고 엮여 있고 그 공산주의 지금 어딥니까? 중국 공산당이 다 북한 6.25 때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6.25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뭐 남노당 뭐 이런 쪽하고 엮여 있는 거는 아예 언급을 하지 말라고 지령이 내려온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 여기서 또 조원진은 어떤 사람인가? 또 조원진 의원이 나와요. 대우그룹 중국 기획조사부장을 했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중한인회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2010년부터 11년까지 갑자기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했습니다. 조선 의원이. 재선 3선 충분히 있었을 건데 갑자기 조선 의원이 그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뗐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일 선거운동 10일만 했대요. 10일 선거운동회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가능한지 뭐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재외동포 4명이 당선됐다고 하면서 중국인 1명. 그 중국인이 조원진이에요. 조원진. 그러니까 재중동포 조원진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조원진이 조선족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재외동포라고 하면 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꾸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그 루머를 퍼뜨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장기간 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오래 있어야 될 뭐 일이 있으면 영주권을 얻는다고 하죠. 그렇게 영주권을 얻으면은 재외동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뭐 부모님이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이 건국 이전에 뭐 만주나 이런 쪽으로 뭐 가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재외 동포라 하면은 적어도 한국 외에 그 중국이나 미국에 거기에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재외 동포라고 소개가 된 걸 보니까 중국에 영주권이 최소한 영주권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보고 자꾸 이제 조선족이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게 다른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이거는 2008년도 9월 20일 날 YTN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그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은 중국 동포 단체장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고 나오고 1993년 중국에 진출했다. 대우가 처음에 중국 들어갈 때 그냥 1992년도에 수교를 하고 중국하고요. 93년도에 바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고 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몇 년 중국에 있으니까는 그쪽에 영주권을 얻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분이 그 재외 동포 그러니까 그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참정권을 얻는데 힘을 쓰겠다고 했던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12월 19일 날 뜬금없이 그 시진핑 부주석을 만납니다.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 11월 3일 날 업무 협약 체결을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가지고 한 달 있다가 저렇게 만나는데 한국에 이 초선 의원이 그 중국의 국가 부주석을 저렇게 만날 수 있는가 싶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일 날 대구 경제 중국이 답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커넥션 중국하고 이 한나라당하고 커넥션을 그 이어주는 그 에이전트 역할을 조원진 의원이 그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친중파라고 계속 이제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공화당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야 내가 경찰 가가지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니까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중국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친중파는 맞죠. 그 여기 보시면 조원진 대표의 친중 논란은 그 스스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고 싶다 밝힌 바 있고 실제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SK 아스팔트 판매 한샘의 북경 지사를 운영하는 등 대중국 사업을 활동해왔던데 기인한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리고 2008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북경 한샘 미가상무 유한공사 등의 중국 법인 지분을 50% 보유한 채 최소 연 7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지속한 점에 친중 의혹이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 사업을 계속 했다고 저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저 기사가 가짜였으면 저 기사를 내렸겠죠. 그런데 이제 총선 땐 친박 그렇게 외치더니 TK 의원들의 사드 배신 2016년도 7월 14일인데 사드를 반대한 의원들 명단이 21명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완영, 최경환, 조원진, 곽상도, 정종섭 이렇게 있습니다. 사드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아니 사드 배치하는 거는 오케이 좋은데 그 왜 대구에다 해야 되는데 왜 상주에 해야 돼? 왜 우리 지역에 해야 돼?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그건 반대를 위한 명분이고 그러니까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주 골프장 산 꼭대기에다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대구 달서병 아닙니까? 조원진은. 그러면은 대구 달서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상주가 어디 있는데. 그런데 왜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조원진 의원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발표에 박근혜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막 비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언제는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인 거죠. 그 2017년 6월 24일 저 때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 들어가고 칠곡에서 사드 배치 찬성 집회를 또 절합니다.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저기가 미군 기지인데 기지 앞에서 조원진이 사드 빠지면 미군 철수할 것 하고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자기 지역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대구 달서병의 국회의원이 경북 성주에 그 거리가 직선 거리가 몇 킬로인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 골프장에 짓는 그 사드를 반대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고 나가지고 정권 바뀌고 나가지고 사드 배치 찬성합니다. 왠지 이 양반 이거 스파이 아니야? 간첩 아니야? 중국 간첩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사내 새끼가.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그렇게 확확 바뀌냐고. 조원진 의원님. 이상하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심을 하고서 보고 있다고. 자, 시진핑 국정 운영 뭐 이런 책을 또 국내에서 한글판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조원진 의원이 초청을 받아간 건지 자기가 간 건지 새누리당 의원이 저 사람 얼굴 저 사람 화면밖에 없어요. 이름이. 저기 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오는 건데 오는 자리인데 이상하죠. 조원진 의원님 탄핵 진짜 무효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시진핑이가 그거 사드 배치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 이야기 하고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무성이가 3월 달에 바로 그냥 도장 들고 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총선 완전히 망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 달에 중국 외교부가 소국이 대국한테 덤비면 단교 수준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해병대 동원하고 그리고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사드 배치한 박근혜 끌어내려 그렇게 여기저기 지령이 내려오니까 약점이 심하게 잡혔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뭐 여의도 연구원에 이런 사람들이 허위 보고서 쓰고 거짓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톡스 맞았니 누구하고 잤니 비아그를 먹었니 온갖 루머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기 여론 조작하고 더불어민주당 애들 끌고 와가지고 탄핵시켰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태극기를 식탁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애국당입니다. 맨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드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식탁보로 쓰는 게 저게 실수입니까? 저게? 실수라서 사과했다고요? 한명숙도 실수로 태극기를 밟았대요. 예? 중국은 빌딩 입구에다가 태극기를 갖다 놨어요.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이 실수입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조원진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진짜로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예? 사드 배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사드 배치 반대 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가지고 감옥 가고 나가지고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뭐 하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김해공항 때문에 뭐 궁지에 몰렸을 때 김해공항 확장 어쩌고저쩌고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고 그거 왜 그러셨어요?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진짜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중국 공산당 개입 의혹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개입한 의혹들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시진핑 뭐 면담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가 시 주석을 만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잠재적인 대선 주자 인정을 받은 셈이다. 뭐 2015년에 유승민, 김무성, 조원진 해가지고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과 한국 정치의 시사점. 중국 공산당이 무슨 반부패가 있습니까?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한나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한나라당일 때 중국 공산당하고 저렇게 MOU를 맺고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허위 정보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승열 올라가게 되신 거죠. 여기 보시면 2016년 1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2월 5일 날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배치 반대를 설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드 배치를 정당화했다. 그 다음에 김무성 3월 24일 끝까지 도장 안 찍으면 옥새투쟁. 그리고 7월 8일 날 사드 1개 포대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2017년 1월 4일 날 중국 외교부가 야 소국이 대국한테 대항해서 되겠나?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라면 단교 수준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2017년 3월 4일 중국 정부는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 배치하고 이때 항모전단이 3개가 왔습니다. 우리는 북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전쟁 날 뻔한 거예요. 중국이 침공할 뻔했던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됐습니다. 이 뭡니까? 군대까지 동원해놓고 야 박근혜 깜빵에 쳐넣어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협박한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도장 들고 나르고 거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김무성이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이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현재 국민의원이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 당시 야권 지도자 다수가 탄핵보다는 하야를 주장했다. 탄핵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왜 탄핵이야. 당장 끌어내려. 그래서 하야하라고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청와대에다가 하야하시라고 계속 이렇게 간언을 청와대에다가 하야하시라고 뭐 그러겠다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에서 기각을 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면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죄입니까? 하고 막아줘야 될 김무성 당대표가 하야하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이 뭐 때문에 계속 또 뭡니까? 반기문 총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안 하겠다고 버텼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획은 뭐 실패로 끝났고 다른 데서 반기문 총장 데리고 오려고 박근혜 대통령 좀 나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대통령을.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사람 새끼가. 자기 식구인데 보호를 해줘야지. 나가라고? 나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나가라고? 김무성은 정치를 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미안한 이야기지만 김무성 의원님 덩치값을 해요. 덩치값을. 그 나이 60 먹은 그 여자 대통령을 갖다 나가라고? 나가면 완전히 그냥 하이에나들한테 뜯겨 죽는데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소리입니까 그게? 에? 정치를 오래 했으면 정치를 잘 하셔야 되고 나이를 많이 쳐드셨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무성 의원님은 나이값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인간의 도리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참 젊은 청년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그 월급 몇 푼 더 받으려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습니까? 안 쪽팔립니까? 예? 국민의힘 범여권 박근혜 자진 사퇴론 하야론 부상 2017년 2월 22일 하다 안 되니까 문재인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박근혜 자진 하야해도 탄핵 선고해요. 이게 2월 25일이고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때 새누리당이 128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이거 탄핵 막으려면 막았어요. 예? 근데 김무성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탄핵 하야하시라고 탄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기문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아이 그건 제발 탈당하시라고. 사람 새끼들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국민의힘의 당원 여러분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들한테 그 가서 입당해가지고 줄 서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으로 냉큼 모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됩니다. 자, 이준석이 영입해준 박근혜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준석아 탄핵 정당했니? 사드 배치하니까 중국에서 야 시진핑이가 야 끌어내려 뭐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고 김무성이 뜬금없이 도장 들고 날랐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하야하시라고 탈당하시라고 탄핵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하야하시라고. 어떻게 탄핵 정당했니? 응? 준서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우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네가 말하는 새로운 미래가 중국의 식민지로 가는 건가? 우리 이대로 가면 중국 식민지 가는 거야. 식민지. 국민의힘도 중국 공산당하고 MOU 맺었고 더불어민주당도 MOU 맺었고 중국 공산당하고. 그럼 네가 말하는 새로운 미래는 우리는 중국 식민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가톨릭 신부들, 수녀들, 박근혜 사퇴 촉구, 정의군 사재단,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무슨 상관인데요? 신부들이 정치하는 거 저거는 괜찮습니까? 예? 중국 정보기관 촛불 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 벌였다. 지금 한국에요 중국인들이 11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중국적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만 명이 들어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저렇게 데모하고 돌아다니면요. 그러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한국어 하니까 SNS 쓰고 댓글 달고 국회 입법청원 동의하는 데는요. 핸드폰만 있으면 외국인이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 인증만 받을 수 있으면. 그럼 대한민국 넘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 우리 청년들 일자리 다 가져가고 집 2채 3채 사고 그러니까 정부는 세금 계속 올리고 세금 올리면 뭐합니까? 그 버티기 힘드니까 우리 국민들은 집을 팔고 상가를 팔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중국은행에서 무제한적으로 대출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자산을 다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5년 가면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준서가 네가 말하는 새로운 미래가 중국의 식민지야? 이 망할 놈 자식아.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왜 잡고 있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저기 광화문 촛불 집회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3만 원 13일 금요일 날 모여라. 그리고 박근혜 하야 집회 일본 공산주의 혁명단체 JR 노조들 그 민노총이 다 초청했습니다. 저 돈 어디서 났습니까? 식비하고 비행기 값하고. 그걸 미래한국 보니까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 탈북민 뭐 대회를 하는데 저기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입 신청서를 나눠줬답니다. 저기다가 신분증 내고 스폰서 이름 적으면 150만 원을 교환해줬다는 거예요. 저런 부정선거를 국회에서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속된 말로.
그거는 이미 다 암묵적으로 이번 선거는 누가 하기로 그렇게 판이 짜져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LCF라는 회사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금융정책의 금융정책에 저기 영국 로스차일드가가 투자를 했네요. 영국 로스차일드가 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권영진 부원장 대구시장도 또 중국에 또 북경에 갔네요. 가서 뭐 회의하고 했는데 중국 우한에서 수학여행단 1000여 명이 대구에 왔다 간 뒤에 코로나가 대구에 막 퍼졌습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중국 공산당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사오성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제1부부장이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저 당시가 2017년 7월 7일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졌는데 저기 갔어요. 저기 가가지고 뭐 격려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렇습니다. 이 뭐 중국 공산당의 대선 이거는 최근에 중국 대사가 중국 공산당의 한국 대선 개입 실태 이거는 최근에 중국 대사가 그 윤석열 그 후보가 우리는 미국하고 가야 된다. 미국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하니까 중앙일보에다가 반박하는 뭐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이거는요 중국 대사의 발언은요 뭡니까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장성한다 말이 있다.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갖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22조 달러 약 2경 5,102조 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돈을 많이 쓸 중국에 줄을 서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한국인들을요 돈밖에 모르는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왜?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다 MOU 맺고 했으니까 이 새끼들 그냥 돈 몇 푼 주면 와가지고 MOU 쓰는 그런 놈들 그렇게 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벨기에 대사 부인이 중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환경미화원 때리고 기사대기 때리고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이 화를 냈고 국민의힘 새누리당에 이제 지령을 내린 것 같다는 뭐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도장 들고 튀어버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나왔고요. 단독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SOS를 칩니다. 연합하여 탄핵하자. 그리고 뭐 중국 로스차일드가 봉황코인 이런 암호화폐들이 막 문재인 캠프에 뭐 부러졌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고 알바를 동원했습니다. 정교조, 민노총, 일본 JR노조, 가톨릭 신부수녀, 뭐 언론사 그리고 가수들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뭐 한 2, 30억 드는데 그거 한 달 몇 개월 했으면은 몇백억 드는데 그 돈 어디서 봤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이얼 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여의도 연구원은 이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압박하여 8대0 만장일치 탄핵을 가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배춧잎 투표용지 이런 뭐 일장기 투표용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도 국민의힘은 전혀 한마디도 부정선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다. 나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정말 울고 싶어요.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 진짜. 대한민국 내년에 국민의힘이 뭐 저기 선거에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우리 중국 식민지 되는 겁니다. 울고 싶어요. 나 저기 우리 저 정광훈 목사님 그 저기 몸도 불편하신데 저렇게 나라 살리겠다고 저렇게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예배도 못 지키면서 뒤에서 욕하는 거 보니까 정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사님들 아마 지옥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님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국민혁명당 여러분 당원 가입 안 하면요 내년에 대한민국
중국 식민이 됩니다. 여자는 중국인들 발 마사지하고 남자들은 그냥 뭐 장기 털리고 뭐 그래 뭐 껍질 뭐 버려지고 뭐 그래 하겠죠. 꼭 좀 대한민국 국민혁명당에 가입하셔가지고 당원 가입하셔가지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 TV 채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 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당비 납부를 원하시지 않는 일반 당원 회원분들은 여기서 가입을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의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 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